안녕하세요. 귀등으로 들어도 돈이 되는 절세 수다방 줄여서 귀등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김선경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텍스워치 신문 만드는 임명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주 방송이 굉장히 핫했어요. 우리 요즘 잘 나가는 크리에이터 분들의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때 함께 해주셨던 우리 스타 세무사시죠. 세무회계 여솔의 방준영 세무사님 오늘도 저희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방준영 세무사님의 정말 전통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운동선수들의 세금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마 운동선수들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직업 중에 하나일 텐데 오늘 아주 귀등으로 들어도 돈이 되는 정보들을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방 세무사님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네. 지금 스포츠 스타들 그리고 연예인 거의 주로 전담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일단 일반인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아마 운동선수 자녀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특별하고 중요한 절세 정보가 오늘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어떤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이나 뭐 셀럽분들 고객으로 두고 계신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일단 제가 원래 이제 이 필드에 들어온 게 축구를 좀 베이스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축구 선수 출신들이 조금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아실만한 분들 중에서는 축구 선수로 했다가 갑자기 이제 해설위원이 됐다가 이제는 연예인이 돼버리신 그 안정환 해설위원. 그리고 이제 저랑 이제 제가 되게 애정하는 선수죠. 전북현대 김신욱 선수. 요즘에 이제 코리안 시리즈 뛰고 있는 두산 베어스의 김재호 선수. 그리고 이번에 국가대표팀에 뽑힌 권경원 선수, 정승현 선수, 김승대 선수,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그 쇼트트랙 선수 중에서 김아랑 선수. 예쁜 선수. 상품성이 있죠. 그리고 뭐 이제 아실만한 분들은 뭐 그 정도고요. 일단 뭐 그 외에도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많은 선수들이 좀 있습니다. 이 방세무사님은 그 연예인 체육인 그 소득 세금을 주제로 논문까지 쓰셨어요. 논문이요? 네. 우와, 박사님이세요? 석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봤는데 그 논문에서 그 나온 그 개선 방안, 소득 과세 개선 방안이 이번에 기재부 세법 개정에 반영이 되기도 했어요. 정말요? 네. 와, 정부 정책에 영향을 주시는 우리 전문가 방준영 세무사님이시고 요금 많이 먹었습니다. 확실히 그쪽 분야니까 스포츠 셀럽 선수들의 연예인들의 전문 분야로 하시니까 그만큼 이제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저 잘 몰라서 그런 분들 연봉이 대충 우리 일반인들은 상상을 잘 못하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대예요? 그러니까 뭐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입단하고 그러면은 진짜로 뭐 최저임금 수준 받는 선수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FA 계약을 되게 크게 했다. 그러면 이제 뭐 수십억에서 뭐 수백억까지도 올라가는 선수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활동 무대가 국내냐, 해외냐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세금을 뭐 과세를 어느 정도로 하는 나라에서 뛰느냐, 뭐 소득세율이 되게 낮은 데서 뛰느냐, 그런 뭐 차이도 되게 커요.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면 일단 그렇게 큰 돈을 버는 선수들인 만큼 당연히 이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요? 그냥 5월에 종합소득세 이런 거 신고하는 건가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그 뭐 연봉이 뭐 7,500만 원 미만 이렇게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도 뭐 굳이 뭐 세무사 세무대리를 맡겨가지고 기장을 하시라는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그분들이 이제 마인드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저랑 얘기를 해서 장기적 뭐 빅픽처를 그린다 그러면 같이 일을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당장이라도 금액이 너무 커버리시고 금액이 하신다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정식적인 기업처럼 기장을 다 하죠. 그러니까 매출액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여태까지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모든 수익 비용을 대응해서 손익계산서와 재무제표를 다 만드는 회계 장부를 만드는 과정을 다 거쳐요. 저도 이 그 축구 선수, 야구 선수들 세금 문제 기사를 좀 쓰면서 취재해 본 적이 있는데 이 세무사님들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요. 월드컵 대표였던 어떤 축구 선수는 뭐 법정 근거를 잘 이렇게 마련을 해서
수십억 원을 돌려받은 적도 있었고 오. 또 얼마 전 은퇴한 거 어떤 야구 선수는 세무사가 실수해가지고 세금을 더 낸 적도 이거 있었고. 조금 자세히 예.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수십억 원 네. 돌려받는 건 어떻게? 그게 이제 어. 사실은 전통적인 뭐 제가 저번 주에 나와서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전통적인 산업과 요즘에 계속 새롭게 나오는 유튜브 같은 네. 산업이 있듯이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운동 선수들이 거의 대부분 한국에서만 뛰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운동 선수들의 국경이 없어져요. 음. 선수들이 어떤 선수들은 유럽 무대에서도 뛰고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도 뛰고 그리고 뭐 골프 선수들 같은 경우는 투어를 다니고 그리고 테니스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세율이 비싼 한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도 있지만 네. 소득세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중동 뭐 카타르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소득세가 사우디 없어요, 그러면? 예, 그 와. 나라 법은 이제 소득세 뭐 기름 많이 나니까 네. 돈 막 지르는 거고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 뛰는 친구들이 그 나라에서는 소득세 신고를 안 했다가 아. 한국 국세청과의 다툼이 좀 발생을 하는 거죠. 네. 항구적인 거주지를 그 나라에서 살 것인지 네. 한국에서 살 것인지의 그런 이슈가 발생했던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임명 기자가 취재를 했던 그 선수 같은 경우는 다툼을 해서 맨 처음에는 카타르에서 소득세 신고를 안 냈었는데 네, 네. 한국에서는 궁극적으로는 한국에 와서 살 거니까 한국 소득세법에 맞춰서 신고를 해라. 그래서 과세를 했고 근데 이제 거기 불복을 해가지고 그 친구는 한국 거주자가 아닌 한국 비거주자로 판명이 돼서 국적 기준이 아니라 거주자 거주. 비거주자 이슈예요. 네. 이게 사실은 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 부분을 조세심판에서 인정을 받아서 냈던 세금을 환급받는 와. 결과가 있었고 세무사님의 승리네요, 이거는. 그렇죠. 네. 그분도 굉장히 이제 그걸 잘 파고 들어오셔가지고 이겨졌던 케이스가 있고 또 어떤 분들 같은 더 경우는 냉겨요. 그렇죠. 그거 진 거죠. 조세 심판까지 갔지만 예. 한 끗 차이로 예. 이렇게 좀 그렇죠. 예. 궁금한 게 이게 결국 일반인들보다도 어쨌든 이런 예. 운동선수분들은 이제 금액도 크고 여러 가지 환경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제 생각에는 어쨌든 유명인일수록 이 세무 대리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갑질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사실 저랑 일하는 그 운동선수나 연예인들 분은 정말 다 인성이 좋으세요. 제가 이제 사실 어떻게 뭐 인복이 있어서 그런 건지 네네네.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건 사실은 전혀 없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주요 본인이 해왔던 사회 활동 무대가 그 방송국이나 필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런 세금적인 마인드를 좀 받아들이기가 처음에 쉽지 않죠. 어렵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느낀 거는 운동 잘하는 선수들은 다 똑똑해요, 머리가. 이걸 안 맞아요. 배워서 그랬을 뿐이지. 예. 그래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주면은 굉장히 잘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이제 뭐 그게 뭐 일을 하는데 뭐 이렇게 뭐 갑질 이런 거는 사실은 없고요. 다만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뭐 경기라든지 방송이 하도 해외에서 촬영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일을 한다 그러면은 야, 그 선수 많이 만나겠네, 연예인 많이 만나겠네 하는데 그럴 것 같아요. 뭐 저도 지금 뭐 1년치 못 만나는 선수들도 있고 그런 대부분 가족이라든지 뭐 에이전트, 매니지먼트사 대표들이랑도 일을 하고 재밌는 케이스는 사실 이번 연도에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그 안정환 해설위원이 MBC 해설위원이 돼가지고 네, 맞아요. 월드컵 중계를 가야 되는 상황인데 6월 달에 그분 같은 경우는 성실신고 대상자라서 6월 달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6월 달에 그 오스트리아에서 러시아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전지훈련 캠프가 벌어지면서 네. 거기에서 경기 시범 경기를 2경기를 하는데 해설위원으로 가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한국을 들어오셨다가 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요? 오스트리아에 있다가 급작 러시아로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신고해야 되잖아요. 신고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오스트리아에 갔어요. 와. 네. 네. 직접 찾아가는 네. 박준영 세무사님.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 출장 가서 거기서 이제 뭐 경기도 보고 어찌됐건 간에 세금 설명하고 그래서 이제 뭐 해설위원님께서는 네. 뭐 여기까지 와서 세금 얘기한다고 막 뭐라 그러셨는데 해야죠. 그래서, 할 건 해야죠. 근데 그렇게 이제 그 정도로 만나기가 좀 쉽진 않다. 어렵겠네요. 예, 그런 네. 부분이 좀 있죠. 그럼 주로 그런 유명하신 분들한테는 세금 이슈 관련해서 네. 어떻게 하라고 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편이세요? 일단은 네. 저희는 이제 유명하신 셀럽이면 셀럽일수록 연봉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일단은 본인들이 세금 가지고 이슈가 발생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당연한 게 뭐 세금 뭐 얼마 아끼려다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민한 포인트가 맞아요. 세금 그리고 뭐 군대 뭐 그리고 음주운전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뭐 일 진행하는데 그렇게 뭐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요. 사실은. 신고를 그냥 하는 네, 게. 그래서 저는 합법적인 틀 안에서는 일단은 다 신고를 하시고 세금을 내자. 그게 이제 또 본인들도 그런 걸 좀 느끼세요. 어찌 됐건 간에 세금이 뭐 인생의 평생 생애 주기를 놓고 보면은 일반인이랑은 좀 다르게 그렇죠. 확 올라가시긴 하는데 이 금액이 본인들도 다른 일반인보다는 많이 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까지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클라이언트들은. 네.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있는데 안정환 선수는 뭐 부인이 옛날에 뭐 방송에 나와서 장어즙 먹인다 그러고 박지성 선수는 뭐 개구리즙 먹였다고 보니 스포츠 스타들은 그런 거 많이 먹잖아요. 그런 거 많이 밥도 뭐 워낙 많이 드시고 뭐 그러는데 이런 분들 그거 뭐 보약 비용이나 식사 비용 같은 거 나중에 비용 처리 이런 거 되나요? 다 해야죠. 돼요? 저는 사실 이게 운동 선수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가장 좀 이 일을 하면서 좀 심도 있게 봤던 게 평생의 삶의 주기예요. 일반인들은 회사 취직해가지고 이렇게 우상향하게 꾸준하게 가는데 운동선수나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사이클이 커요. 그때 사실은 좀 못 벌면은 나중 가가지고 은퇴한 다음에 좀 힘들어지신 분들도 많이 봤고 그런데 그렇게 소득이 높아질 때는 최고세율 구간을 되게 적용을 받는단 말이에요. 세금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어떻게 이거를 세금적인 절세적인 측면에서 스프레드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선상에서 운동선수가 경기를 열심히 뛰고 자기의 몸값이 높아지려면은 기본적으로 들어간 투자 비용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게 뭐 IT 업종 같은 경우는 뭐 개발비라든지 뭐 이런 비용으로 비용 처리가 되고 제약회사 같은 데는 근데 왜 운동선수는 그게 안 돼?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도 우리 무형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들어간 비용인데. 그럼 그런 거 이제 증빙을 갖고 있으면 일단 증빙을 해야죠. 무조건, 근데 이제 문제는 뭐 뱀 같은 거 먹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근데 뱀 사러 가가지고 세금 가서 끊어달라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이슈가 돼서 되도록이면 적격 증빙을 받아오는 방향으로 저랑 같이 일하는 선수들은 하고 있죠. 지난주에 저희 이제 크리에이터 얘기할 때도 그 이제 창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거는 대부분 이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운동선수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운동이라는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제반 비용들은 그렇죠. 증빙을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대형 연예 기획사 같은 데서 아이돌 하나를 키우면은 그 계약을 맺어가지고 사실은 돈이 엄청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보통 뭐 업계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이돌 한 뭐 5인조에서 한 7인조 정도 하나를 제대로 키우려면은 한 30억 든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 들어간 것들을 계속 막 자산화를 시키거든요. 회계 처리를 할 때. 그러다가 성공을 하면은 진짜 자산은 되지만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하이 리스크하니까 그러면 이제 또 손실 처리하고 이제 그게 이제 그 연예 기획사 회계 처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선 또 그런 회계 처리가 굉장히 또 발달돼 있을 텐데 그렇죠. 일단 저희가 오늘 운동선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방송에 또 관심 가지실 분들이 이미 뭐 대형 운동 스타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이제 미래의 운동선수들을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뭐 박세리 키즈, 김연아 키즈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친구들이 지금 어린 시절부터 준비를 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뭐 장비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부모들이 일단은 돈을 많이 쓰고 있을 테고 나중에 이제 어느 순간 딱 때를 만나면 또 팍 돈을 벌게 될 텐데 그렇죠. 자, 세금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게 현명한 건지.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이 스포츠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산업 자체로 보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선수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나라 운동선수라든지 운동선수들은 국가가 키워주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부모님이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이 들어가는 비용들을 어떻게 비용 처리를 해서 나중에 수익이 발생했을 때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사실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프로 선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보인다고 하면은 사실 운동 시킬 때 그냥 뭐 취미로 시키시는 분들도 있지만 엘리트 교육을 받게 되면은 결국에는 프로 무대에서 활동을 하길 바라신다고 생각이 든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비용 들어가는 거를 장부에 계산을 다 하셔가지고 손실을 잡아놓고 있으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2월 결성금 같은 경우는 수익이 발생할 때
상계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장을 미리 좀 선도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도 한 포인트가 가족회사 같은 얘기를 좀 했는데, 충분히 운동선수도 그건 가능해요. 네. 근데 이제 뭐 구단과의 계약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풀어야 될 부분은 있지만,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들어가는 비용들은 다 비용 처리를 해서 복식 장부를 만들어 놔라. 이게 이제 제가 일단 드릴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잘 안 지켜지는. 그렇죠. 그죠. 엘리트 선수로 좀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이런 거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궁금한 게 대회 같은 거 나가서 예, 예. 아이들이 상을 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상금을 좀 큰 돈을 갑자기 벌게 예, 되면 예. 그것도 그때그때 뭐 그러니까 이제 상금이 네. 면세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세금이 아예 뭐 아예 안 내는 경우도? 국가나 뭐 이렇게 뭐 정부 기관이라든지 뭐 해외 무슨 단체 같은 데서 받는 상금 같은 경우는 비과세되는 항목도 네. 있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무슨 뭐 사 단체에서 하는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상금이나 포상금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것도 이제 아이들이 받았다 그러면 아이들의 이름으로 신고를 해주는 게 맞죠. 네. 어쨌든 요즘 스포츠 사실 돈 진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 좀 현명하게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그러면은 이렇게 스포츠 꿈나무들의 어머니, 뭐 아버지께서 세무 상담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예, 찾아오세요. 오. 진짜로 좀 이제는 마인드가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좀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좀 되게 뻘쭘해 하시면서 찾아와요. 그쵸. 우리 애가 이렇게까지 잘하는 건 아닌데 겸손하게. 굳이 세무사한테까지 물어봐서 그쵸. 해야 되나? 앞서가는 것 같고. 네, 그런데 그게 맞아요. 사실 뭐 유럽이나 남미만 가도 뭐 우리끼리 표현으로는 뿔 조금만 차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에이전트가랑 계약을 다 해버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 에이전트 계약은 하더라도 텍스에 관련된 부분까지는 하진 않고 있으니까. 분담을 하진 않으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재밌는 것 같고,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인드가 좀 더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전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어느 정도 이제 싹수를 보이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네. 뭐 구단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골프 선수 같은 경우는 스폰십 맺는 그렇죠. 경우 되게 많잖아요. 기업이랑 그렇죠. 후원도 받고. 그럼 이때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뭐 비슷해요. 그런 이제 스폰서십을 요거 골프 선수뿐만이 아니라 뭐 축구 다 선수들도 받긴 받죠. 나이키나 뭐 미즈노나 뭐 아디다스 같은 데서 받고, 특히 이제 골프 선수들은 자기가 붙이잖아요. 많이 옷에. 붙이죠. 뭐 이현주 선수 같은 경우는 골든블루, 뭐 위스키 붙이고 뭐 이런 것처럼. 네네네. 그게 이제 어찌됐건 후원 소득인데 어찌됐건 인적 용역 소득으로 봐서 사업자가 없다 그러면 3.3%를 띄고 보통 지급을 해요. 네. 현물로 들어가는 거나 현금으로 들어가는 거나 비슷하게. 그게 몇 년 전에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네. 전속 계약금이라 그래서 막 한 번에 몇 억씩 몇십억씩 주고 네. 그러면 네. 그걸 한 해 줘야 되냐 아니면 몇 년으로 전속 계약 기간으로 나눠야 되냐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게 어떻게 정리가 됐었죠? 일단 특히 이제 야구 쪽에 그게 조금 만연한데요. 야구 선수들이 이제 몇 년 뛰다가 FA로 풀리게 되면은 연봉과는 별도로 전속 계약금 계약을 맺어요. 전속 계약을. 그러면은 뭐 4년 계약에 총액 한 50억으로 계약을 했다. 그 중에서 10억은 뭐 연봉이고 10억이 계약금이다 그러면은 그 계약금은 그 계약 기간 동안 안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년을 4분의 1로 나누면 2.5억씩. 그래가지고 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4년 동안에 10억 플러스 2.5, 12.5억이 매출액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죠. 그게 누진세율이라 나눠서 내면 세금이 좀 적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한 번에 내면 제일 높은 세율로 많이 내는데 그렇죠. 나눠서 조금 내면 좀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을 받으니까. 이것도 알아야 뭐 대비를 네. 하지. 그리고 이제 그 예전에 그게 이제 그 소득의 분류인데요. 운동선수들이 받는 소득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되는데, 옛날에는 전속계약금 기타소득이라는 항목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럼 기타소득이라는 항목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당시에는 80%를 그냥 비용으로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선수들이 그걸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싶어 했는데, 과세관청에서는 그건 형식상의 계약금이지 사업소득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그렇게 좀 갔던 부분도 있죠. 지금 스포츠 스타들 세금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궁금한 부분일 네. 것 같은 부분이 남았어요. 지금 그 유명 선수들 있잖아요. 네. 요새 그 손흥민, 뭐 기성용, 유현진 막 요즘은 스포츠 스타들이 이제 정말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이때 그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들. 네. 이게 제가
그 국가별로 세율을 알아봤더니 또 세율이 다 달라요. 아까 막 천차만별. 중동은 또 소득세가 소득세가 없는데 없고, 뭐 유럽 같은 데는 또 비싸고 어. 또 미국은 또 주별로 또 이게 다르대요. 네. 어떤 주는 세금이 좀 주세가 없고 연방세는 네. 고정적으로 똑같지만 네. 주소득세가 달라지죠. 그래서 뭐 뉴욕 뭐 이런 데 뛰는 선수는 세금을 더 많이 내고 네. 뭐 텍사스나 뭐 플로리다 같은 데는 적게 내고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선수가 복잡하구나. 거기에 사는 운동선수가 또 있고 그렇대요. 많이 어. 그쪽에 세금 적게 내는 주에 살고 뭐 그런다는데 추신수 선수. 네. 네. 이런 외국 선수들은 세금을 어떻게 매기는 거죠? 외국에도 내고 우리도 뭐 한국에도 내나요? 일단 이제 그게 되게 좀 항상 다툼이 되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조세 문제로 이제 소득세 부분에서 국제조세 문제로 이제 넘어가는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거주지국 과세 원칙이라는 거를 이제 채택을 해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국적지국 과세지구 원칙을 선택을 하거든요. 국적. 예.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이란 대부분의 나라는 OECD 국가들은 전부 다 거주지국 과세 원칙을 지켜요. 무슨 말이냐면은 기본 대원칙은 183일 이상 거주한 나라에서 일단 세금을 내는 게 대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거주랑 상관없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으면은 전 세계 소득을 다 미국에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너무 이제 그 나라 강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우리나라 선수들 같은 경우는 거주지국 과세 원칙에 의해서 세금을 신고를 하는데 네. 대부분 손흥민이나 기성용이나 류현진 같은 선수들은 장기 계약을 맺고 그 나라에서 뛰고 있거든요. 네. 그럼 183일 이상 그 나라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그렇죠. 할 거예요. 네. 그리고 가족들도 거의 대부분 글로 가 있고, 그렇다 보면 그 나라의 세법에서 세금을 내는 게 맞아요. 하지만 소득세법에는 네. 183일 거주자 기준 외에 뭐 가족관계, 재산관계, 뭐 기타 상황을 봐서 한국에 거주할 거로 생각이 들면은 한국에서 과세권을 가진다라는 조항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다툼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간에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장기간 그 나라에 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나라에서 세금을 내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저희 선수들이 해외에서 뛰고 있는데 네. 한국에서 다시 돌아와서 살 앞으로 플랜이 있다. 네. 그렇다 그러면은 그쪽에서 신고를 한 금액을 가지고 네. 한국국세청에다가도 다시 신고를 하라고 저는 권고를 해요. 그럼 이중과세 아니에요? 외국 납부 세액공제라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서 내는 세금은 이중과세가 안 되게 빼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뭐 차액에 대해서 더 날 수도 있지만 네네. 보통 이렇게 영국이라든지 뭐 미국의 이제 뭐 텍사스라든지 그 오레곤주 같이 소득세율이 없는 데를 제외하고는 한국보다 소득세율이 대부분이 높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소득세를 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국에서 신고를 하더라도. 진짜 전문가는 전문가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세금도 복잡하지만 이게 뭐 해외 어디를 갔느냐에 따라서 또 다 다르고 그렇죠. 어떻게 신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 다르고 환급 받을 수도 있고 토해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아무래도 좀 우리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본인께서 좀 이런 큰 돈을 벌고 계시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받는 게 맞는 것 같고, 오늘 정말 알아야 돈을 벌 수 있겠다고 느낀 게 지금 이 퍼포먼스를 내기 위한 모든 비용들은 또 다 이제 증빙 처리를 하는 쪽으로 가야지 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잘 미리미리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포츠 선수들의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말 우리 꿈나무들의 부모님들한테는 뭐 네.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세무사님 네. 뭐 포인트로 정리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뭐 네. 운동선수. 일단 뭐 이미 스타가 된 선수들이야 뭐 주변에 뭐 저 같은 세무사나 회계사님들이 붙어가지고 일을 잘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꿈나무들 그런 분들은 앞으로의 시장은 더 커요. 지금 저희 선배님들이 클라이언트를 가졌던 선수들의 연봉 수준과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선수들의 연봉 수준과 앞으로 이 친구들이 훨씬 컸을 때 연봉 커지겠죠. 수준은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커져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라.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수들은 어찌됐건 대한민국에서는 가족 비즈니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가족끼리 그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자 봤으면 좋겠다. 네. 그게 좀 제 생각입니다. 네, 스포츠 스타 전문 세무사 방준영 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